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수업을 같이 할 백정용입니다. 자, 저번 시간 3투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멸치 해부하기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3투 관련되어 있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 영상으로 소개했는데 혹시 해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쌤하고 같이 할 멸치 해부하기 실험은요. 더 간단합니다. 더 간단한 재료를 사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해보니까 같이 차근차근하게 어떤 것들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따져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멸치 같은 걸 해부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멸치를 통해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부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쌤이 고등학교에 이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해부 동아리 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해부하고 났을 때 쌤이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뭐 해부해봤니? 그러면 이제 뭐 붕어 해부해봤어요. 뭐 쥐 해부해봤어요. 뭐 소눈 해부해봤어요. 거기서는 뭘 느꼈니? 뭘 얻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부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이게 뭔가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해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 벨 소리입니다. 나중에 10분 뒤에 또 울릴 건데. 자, 아무튼 그렇죠. 해부를 하는 목적. 음. 어, 의사가 의대에 다닐 때 시체를 몇 구 해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대요. 사람을 해부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나중 되면 좀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해부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해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구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구조를 알면 뭘 알 수 있느냐? 구조를 알게 되면 기능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그 구조는 어떤 뭐 장기든 아니면 근육이든 그러한 구조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면 기능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많은 다양한 생물들을 해부를 하는 목적은 그 생물들이 얼마만큼 비슷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함이죠. 멸치하고 사람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생물학적 유형 관계에서 볼 때. 그렇지만 멸치하고 사람은 굉장히 유사한 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은 멸치이긴 하지만은 이 멸치를 해부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생물의 구조, 사람의 구조하고 얼마만큼 유사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사용할 재료인 멸치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멸치는 생물의 분류 기준에 볼 때는 이러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샘은 이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배울 때부터 거꾸로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외워가지고 반대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이 생명체들을 한번 묶어본 거예요. 특징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는 뭐 유전자 분석하면 얘랑 얼마만큼 가까운 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생물의 분류라고 하는 게 처음 출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의 이제 주관적인 혹은 나름의 객관화시킨 그 특징들을 가지고 분류를 했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생물을 분류하는데 훨씬 더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물을 묶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척삭동물문이라고 해놨는데요. 뭐 척삭이라고 하는 발생 과정에서 몸의 구조를 유지해주는 아주 딱딱한 구조가 있어요. 뭐 비슷한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우리가 척추동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생명체가 많아요. 뱀도 척추동물, 개구리도 척추동물, 맞죠? 사람도 척추동물. 그런데 가장 큰 개념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체들이 분류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멸치는 이러한 분류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표충부에 서식을 하고요. 크기가 커봤자 15cm까지 자랍니다. 15cm까지 큰 멸치는 본 적이 없죠. 선생님은 어릴 때 큰 멸치들 많이 봤는데요. 큰 멸치들은 실제로 소금구이 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 멸치는 멸치 볶음 해 먹는 아주 작은 것부터 육수를 우릴 때 쓰는 좀 큰 멸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멸치도 크기가 다양하죠. 대체적으로 작으나 이렇게 큰 멸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크기가 크든 크기가 작든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표충부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육식 어류의 먹이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먹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치가 풍부한 곳이 해양 생태계가 어족 자원이 풍족한 그런 해양 생태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멸치는 뭐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멸치 자체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한답니다. 1년 6개월 정도 살고요. 봄가을에 걸쳐서 2번 산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치 대략적인 특징이니까요. 이거는 뭐 네이버나 다음 인대 쳐봐도 많이 나오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멸치를 구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부를 통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멸치 해부를 통해서 어떤 구조들을 알아볼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멸치 해부도를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멸치가 속해 있는 경걸 어류의 대표적인 송어의 해부도를 쌤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어류를 크게 구분할 때는요. 경걸 어류와 연걸 어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선 경걸 어류와 연걸 어류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느냐 물렁한 뼈로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뼈를 가지고 있죠. 맞죠? 주 성분이 칼슘이고요. 인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뼈는 인산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뼈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주된 성분이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물렁한 뼈로 구성되어 있는 어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줄게요. 상어 있죠. 그 다음에 홍어와 같은 혹은 가오리와 같은 이러한 생물들은 대표적인 연골 어류에 해당되는데요.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어의 해부도지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구조를 멸치를 통해서도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콧구멍, 사람과 같은 기능은 하진 않겠죠. 뭐 물속에서 냄새를 맡는 용도로는 사용하진 않는데요. 콧구멍도 관찰할 수 있고요. 눈, 뇌, 척수, 뇌라고 몸집에 비해서 참 작죠. 몸집에 비해서 작지만은 이런 뇌도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집에 비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말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붕어 대가리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붕어는 기억력이 3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붕어를 키울 때는요, 먹이를 절대로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왜냐? 붕어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먹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는데요. 언제 내가 먹이를 먹었지? 그래서 다시 또 먹이를 먹는데요. 또 돌아서서 3초가 되면 또 까먹는데요. 또 언제 내가 먹이를 먹었지? 또 먹는데요. 이게 계속 먹다 보면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붕어를 키울 때는 먹이를 적당량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몸집에 비해서는 좀 부끄러운 사이즈의 뇌이긴 합니다. 자, 아가미, 사람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아가미를 덮고 있는 아가미 뚜껑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 잘 관찰하면 아가미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신장도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은 중학교 때 이미 지금 다 공부를 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심장도 있네요. 어류의 심장은 일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간도 있고요. 간 밑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쓸개. 그 다음에 위도 있고요. 장도 있고, 생식소, 정소나 난소를 생식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의 맨 끝에는 항문도 이렇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가보면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척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척수하고 비슷한 거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척추는 뭐냐면 척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척수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뼈를 척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척수는 뭐냐? 뇌로부터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을 척수라고 하고요. 이 척수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뼈를 척추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불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종이 쳤습니다. 학교 종인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 잠시 좀 끊었습니다. 불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공기 주머니라고 많이 알고 있죠. 공기 주머니. 다시 볼게요. 불에 공기 주머니라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거. 지느러미는 생물마다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 지느러미도 있고 가슴 지느러미도 가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선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구조를 물론 살아있는 멸치를 관찰하면 더 잘 보이겠지만은 이렇게 마른 멸치도 잘 불려가지고 관찰하면 다 관찰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해부는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조심조심해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종류, 형태 이런 것들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조심조심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멸치는 대표적인 경걸 어류에 속하는 어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연걸 어류에 대한 특징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상어, 그 다음에 홍어나 가오리. 선생님 아무리 봐도 홍어하고 가오리가 구분이 안 되던데요. 어찌됐든 간에 홍어나 가오리류 이런 것들도 연걸 어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어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어 하면 단단한 이빨도 가지고 있고 헤엄도 잘 치고 그 다음에 바닷속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걸 어류에 속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연걸 어류입니다. 연걸 어류와 경걸 어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아가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가미가 있는 부위가 이 부위가 되게 되는데요. 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칼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봐봐요. 여기 경걸 어류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 뚜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뚜껑을 열게 되면 여기 입으로 신선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가미를 통해서 나오면서 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주는 그렇죠.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상어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 뚜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입으로
신선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려고 하면 이 연골 오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상어 같은 경우 입을 에 벌리고 끊임없이 수영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어가 가만 물 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움직여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는 비중이 물보다 크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답니다. 근데 이제 견골 어류 같은 경우는 공기 주머니, 즉 부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레의 공기의 양을 다르게 조절하면서 물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어와 같은 연골 어류는 부레가 없어서 그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헤엄치면서 움직여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외에 다른 이제 견골 어류와 연골 어류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은 천천히 해부 과정을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멸치 해부를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 구조를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내장기관의 구조를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하고 얼마만큼 비슷한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우선 멸치를 해부하려고 하면요. 좋은 멸치를 골라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마른 멸치는요. 멸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삶은 다음에 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쌤이 그 20대 초반에 쌤 집에서 멸치잡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멸치를 잡고 삶고 말리는 과정을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멸치를 그대로 따뜻한 물에 붓는 게 아니고 죽인 다음에 넣게 돼요. 근데 덜 죽이게 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리저리 빗고 오고 입을 아프니까 입을 막 벌리고 하다 보니까 입을 벌리고 죽은 아이, 몸이 비틀어져서 죽은 아이, 심지어는 몸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터져서 죽은 아이, 이런 녀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멸치들은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멸치를 고를 때는 입을 딱 다물고 꼿꼿하게 누워있는 듯한 일자의 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몸에는 그렇죠, 은비늘을 이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녀석이 가장 이제 좋은 녀석인데요. 크기가 좀 크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쌤이 말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멸치 고르면 잘 골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멸치이기 때문에 다음은 바싹 말라 있긴 해요. 자, 이번 두 번째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기 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외부를 먼저 관찰합니다. 외부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위부터 해부를 하게 될 텐데요. 뭐 머리 부위부터 하든 이제 뭐 몸통부터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해부한다라고 하면 머리에 붙어 있는 여러 구조들을 관찰하게 되겠죠. 눈, 뭐 아가미, 아까 살펴봤듯이 콧구멍, 비공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입, 그 다음에 아가미 뚜껑 이런 것들을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쭉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뇌, 이석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석은 조금 이따 관찰할 건데 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생명체에 있어가지고 뇌는 그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팔 하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다리 하나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뇌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사람 머리도 굉장히 단단한 두개골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멸치 또한 단단한 두개골로 둘러싸여져 있겠죠. 그래서 이 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뼈를 갈라야 돼요. 사람의 뼈처럼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갈라보면 뇌의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알죠? 해부하다 보면 변의 다 나옵니다. 선생님, 뇌가 없어요. 돌연변인가 봐요. 뭐 그런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살 소중하게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석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해부할 건데요. 뭐 순서가 반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몸통을 해부를 할 때는 충분히 불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배부터 가르게 되면 관찰할 수 있는 내장기관의 개수가 또 제한되게 돼요. 그래서 등부터 이렇게 살살살 누르면요. 척추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쫙 잘 갈라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장기관의 손상도 없고요. 잘하면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불에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통을 일단 뭐 해부하기 전에 뭐 측선이라든지 뭐 비늘, 지느러미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배를 갈라서 반을 떼면 배 쪽으로 가르면 안 돼요. 등 쪽으로 갈라야 돼요. 그렇죠? 등 쪽으로 갈라가지고 보면 이제 쉽게 떼내게 되고요.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생식기관, 척추, 혈관. 혈관은 이게 혈관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신경 이런 것들. 해부 현미경 가지고 관찰하면 조금 관찰하기가 용이한데요. 나중에 사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심장, 간 이런 것들은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쌤이 미리 준비물에 올려놓은 해부도 있죠. 해부도에다가 떼낸 기관들을 종이에 붙인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먹는 친구들은 없겠죠. 먹지는 말고요. 그냥 버리세요. 자, 그리고 여러 멸치 기관에 대해서 선생님 과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가지고 적어가지고 내면 되겠습니다. 해부도를 출력할 수 없어요 라고 한 친구들은요, 굳이 출력 안 해도 됩니다. 그 해부대에 나와 있는 기관들 그대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기관을 옮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에다가 일단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따뜻한 물이면 더 좋고요. 찬물에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불리면 좋고요. 안 그러면 더 좋은 거는 만일에 엄마가 국수를 해 드셨다, 점심에. 그러면 이제 이 멸치 육수를 내게 될 건데 그 육수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그냥 사용하게 되면 물 줄줄 흐르고요. 막 그 싱크대 냄새 나고 뭐 책상에 있는데 냄새 나가지고 나중에 한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화장지나 물티슈를 화장지나 뭐 그 뭐지 키친타올을 이용하게 되면 물기를 이렇게 잘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먼저 닦고요. 이 외관은 먼저 관찰해도 돼요. 그러니까 불리기 전에 관찰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불리고 나서 관찰한 건데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뭐 비늘, 측선, 몸통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요. 지느러미도 있는데 이제 뭐다 떨어져 나가고 잘 관찰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눈도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공, 그 다음에 여기 아가미 뚜껑. 얘를 열어보면 요 속에 아가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입을 이렇게 딱 벌려보면, 자, 이렇게 이빨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빨을 더 세세하게 관찰해 보면요. 이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빨이 아니죠. 가시처럼 생겼죠. 근데 이 가시 하나처럼 생긴 이 이빨을 보면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렇게 우둘투둘한 것들을 돌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이빨이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이 이빨이 사람처럼 음식을 씹는 용도는 사용하지 않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쌤이 앞에 이제 해부할 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구조를 해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구조를 통해서 기능을 추정해보고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빨은 이렇게 가시 바늘처럼 생겼는데 이 가시 바늘 끝에 이렇게 우둘투둘한 돌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입을 통해서 그 아가미로 흘러갈 때 여기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와 같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멸치 이빨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검이라고 하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솔직히 이 지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구조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쌤도 직접 물론 수정한 부분이 PPT에서 많이 있긴 있는데 이 지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삶아서 하얗게 변해버린 수정체도 관찰할 수 있고요. 수정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층들 아마 홍채나 이런 것들의 구조가 될 건데요.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콧구멍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비늘. 마른 멸치이기 때문에 비늘이 통으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비늘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와요. 물고기 비늘처럼. 쌤이 그 예전에 멸치 집에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부모님 도와서 이제 바다에서 작업해 보면 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늘 모양 있죠. 이런 비늘이 막 떨어져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구조까지는 아니라도 비늘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멸치의 내부를 관찰하겠습니다. 자, 눈부터 관찰해 보면요. 눈은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색깔이 회색이 돼버렸는데 하얗게 변해버린 수정체. 마른 멸치 삶아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삶다 보니까 투명하던 수정체가 이렇게 비비탄 총알처럼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검 하고 붙어있는 수정체를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눈알을 통째로 이렇게 분리를 딱 하면요. 여기에 이러한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붙어있는 이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을 푹 찔러가지고 떼면 안 되고요. 서서히 이제 분리를 해보면 충분히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뇌는 이 머리 부위에 딱딱한 뼈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죠. 뼈를 딱 갈라보면 이러한 구조의 뇌를 볼 수 있습니다. 뇌를 위에서 본 거고요. 뇌를 꺼내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이 비게 되겠죠. 뇌를 꺼내가지고 딱 관찰해보면 여기 위에 우리가 뭐 뇌처럼 생긴 구조가 있고요. 밑에 길조각이 이렇게 늘어지는 구조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뇌 윗부분의 구조가 뭐 대뇌, 중뇌, 소뇌, 연수이 구분해 놨는데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멸치의 뇌도 다양한 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쭉 꼬리와 같은 모양의 척수도 관찰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뇌를 덜어내고 나면 그 주변에 이런 쌀알 모양의 단단한 뼈와 같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석. 이석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석이랑 좀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쌀알 모양의 이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이 하얀색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는데요. 이석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은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위에 나머지 구조를 보면요. 여기 다시 돌아볼게요. 예, 이걸 아가미 뚜껑이라고 하는데요. 아가미 뚜껑. 아가미 뚜껑을 들춰보게 되면 자, 이러한 구조의 아가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얘가 약간 그 이빨하고 같이 입 부위에 이빨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빨의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걸 딱 떼가지고 보면요. 자, 아가미 구조가 한 층, 두 층, 세 층, 뭐 레이어가 세 층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세 겹의 아가미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가미 근처에 붙어 있는 여기 시커먼 구조, 부위로 따지면 한 이쯤의 부위가 될 건데요. 뭘 관찰할 수가 있냐면 심장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심장을요. 자, 여기 보이죠? 심장.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아가미가 붙어 있고요. 그죠? 아가미 근처에 심장이 분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미 근처에 밑에 부분에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잎하고 연결되어 있는 음식물이 이동해 갈 때 제일 처음으로 이동해 가는 거 식도가 되겠죠.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식도를 관찰할 수 있고요. 자, 식도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위가 되겠죠. 근데 위는 안 보이죠? 자, 위는 이 유문수라고 하는 거에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여기 살짝 위가 보이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위도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고요. 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문수라고 하는 장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 다음에 음식물이 이동해 가면 위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장이죠. 이 전체에 배에 꼬여 있는 장도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 위에 이렇게 좀 덮고 있는 거, 생식소도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소인지 난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장 주변에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생식소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위를 갈라보면요, 이 위 속에 있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도 관찰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네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똥이라고 얘기하죠. 똥. 무슨 똥? 멸치 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똥이 아니고요. 내장기관의 뭉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똥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장에만 있겠죠. 자, 그래서 소화기관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위만 똑 떼가지고 보면 위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유문수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이 유문수는 경걸 어류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특징은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문수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걷어보면 이렇게 약간 밝은색의 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도는 아까 위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예,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 여기 식도 끝에 뭐가 있었어요? 식도 끝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심장이 있었죠. 자, 장도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소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생식소를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게 정수고요. 선생님 좀 편집 좀 잘못했는데 여기 좀 더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여기 좀 더 넓적한 구조의 난소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인데요. 간도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간하고 신장하고 그 구조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헷갈리기 쉬운데요. 심장은 식도 주변에 있고요. 아가미하고 식도 요 사이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은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 주변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간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간은 굉장히 잘 관찰한 간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쓸개는 멸치에서 관찰하기에는 용이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심장, 일심방, 일심시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구조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사람이 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좀 뾰족하게 생겼죠. 자, 여기 아가미가 붙어 있는 근처에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 아가미 있는 근처 한 요쯤에서 보면 이러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멸치는 배부터 가르면 안 된다 했죠. 네. 등을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가지고 가르면요. 우리가 멸치똥이라고 하는 내장기관의 뭉치를 덜어내고 나면 척추뼈 밑에 보면 이렇게 길쭉한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차 있는 이러한 불의 모습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처럼 이제 약간의 공기 주머니, 여기 보면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데 얘가 공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도 불의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떼놓고 보면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불의 구조와 기능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아까 얘기했죠. 경걸 어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몸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에 따라서 잘 찢어집니다. 근육인데요. 근육은 근육세포는 일정한 뭐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을 따라서 찢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집이 너무 엉망이네요. 선생님이 조금 잘못했는데 우리가 먹는 부위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육수의 맛을 얘기하는 감칠맛이 여기 몸통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수 맛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뼈, 신경, 혈관을 관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멸치를 충분히 불린 다음에 등에서부터 이게 딱 살살 따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따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뼈만 이렇게 꺼내가지고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조금 시커멓게 굳어 있는 거 있죠. 아마 피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척추뼈에 이렇게 위쪽에 붙어 있는 신경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안으로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합니다. 실제 해부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더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긴 하지만은 자,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찰할 게 되게 많죠? 자,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외부의 모습에서 여러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를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몸통을 통해서 다양한 내부 장기들을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알죠? 자, 실험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조용히 의논하여 실험을 진행합시다. 이건 조별로 할 때고요. 날카로운 내부용 기구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소중하게 다뤄야지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멸치, 뭐야 멸치 가지고 실험하니까 시시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관찰하는 조그만 멸치 안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소중하게 다루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해부도에다가 펼쳐보면요. 이렇게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정체. 이석. 자, 이석 역시 선생님 앞에서 빼먹었는데요. 이석 역시 경걸 어류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걸 어류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 몇 개 살펴봤죠. 아까 살펴본 거 아가미 뚜껑, 이석, 또 뭐 있었어요? 불에, 또 유문수. 자, 이러한 다양한 구조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해부도를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쌤 과제에다가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쌤이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름 반드시 적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쌤한테 보낼 때 반드시 반하고 학교, 그 다음에 이름, 학교 이렇게 꼭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교명 적고, 그 다음에 반, 뭐 A반이면 A반, B반이면 B반 이렇게 꼭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시시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정성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장기랑 얼마만큼 비슷한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알아보면서 실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보고 실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실험을 잘 할 수 있게끔 관련 영상도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관련 영상도 시청하고 꼭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